비개념적 사고 가능성 탐구. 요게 빨리 쓰셔야죠. 올게요. 우리 가정해 봅시다. 대절을요. 최소한 어떤 동물들이, 자, 앨리스트가 최소한이란 뜻이고 어순이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해 봅시다. 대절 전체의 내용을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대절의 내용이 뭐냐? 뭘 가정하냐? 동물들이 be capable of는 can이야. 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얘가 전치사라서 thinking ing 쓴 겁니다. 그럼 can think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be capable of가 can이고, 맞죠? 그래서 조동사니까 얘는 think 써야 되고, be capable of는 전치사라서 ing 쓰는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despite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lacking a language가 뭐죠? 언어의 결핍. 언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정해보자. 이거야. 동물은 언어가 없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순서는 잡혀 있어요. C입니다. C. 네. 네 책에는 C로 가야지. 네. 오케이. 이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CBA 순서네요? 아니요. 맞네요. CBA.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 mean이 붙어서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절의 내용을 네. 이렇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 동물들이 사람도 잡아먹잖아요. 그죠? 네. 자, 동물들이 그게 뭐지? 예를 들어서 사자는 지네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사자는 새끼가 마음에 안 들면 벼랑에서 밀어버려요. 네? 그러면 사자가 모성 본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다. 개념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다. 개념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야. 이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됐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for가요. 쉼표들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for하고 쉼표를 묶어서 얘는 because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사고들이 non-conceptual, 비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자, 동물들이 하는 어떤 형태의 사고들은 개념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예. 개념이 없는 비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물들이 보세요. 사고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언어가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겠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개념적 사고가 있어. 그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We can imagine, for instance. 예를 들어 상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for example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냐면 한 마리의 다람쥐. 오케이? 자,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둘 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or example을 여기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for example 여기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 써도 되고 뒤에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쉼표 사이에 이렇게 쉼표와 쉼표 사이에 삽입시켰을 뿐이에요. 오케이. 상상해 보십시다. 다람쥐를. 그런데 이 다람쥐가 is planning 계획한단 말이에요. 뭘 계획하냐면 어떻게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to a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here. 자, from A 일단 to B입니다. 그럼 이거는 A에서 B로 이런 의미가 되죠. 다시 갈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스쿼럴 다람쥐인데 다람쥐가 계획한단 말이지.
어떻게 가지에서 가지로 갈 것이냐. 이거 브랜치, 나뭇가지. 맞죠? 나무 가지에서 나무 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나뭇가지냐? 자기가 현재 standing on, 앉아있는 가지. 됐죠? 지가 현재 앉아있는 가지에서 어디로? 가지로. 네. 오케이? From the tree in front. 자, 앞에 있는 그게 in front거든요. 네. 앞에 있는, 잘 써줄게. 앞에 있는 나무에서 이 from이 뭐뭐로부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가지. 됐죠?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나무에서 앞에 있는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내가 어떻게 갈까? 됐죠? 이해하셨어? 이거를 계획한단 말이야. 그렇죠? 상상할 수 있다고. 다람쥐 새끼가. 이 다람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갈지. How to get 하면은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오케이?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현재 앉아있는 나뭇가지에서 어느 나뭇가지로? 앞 나무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로 어떻게 갈지를 계획한다고 상상해보자. 이겁니다. 다람쥐예요. To do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서. to do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this는 어떤 걸 뜻할까? 앞나무에서 여기 있는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는 것을 네. 상상하는 거.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세요.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a branch from a tree in front. 이거야. 네. 지금 현재 앉아있는 나무에서 앞에서 뻗어난 나무까지를 어떻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그녀는 개념이 필요하진 않죠. 오케이? 나뭇가지가 뭐냐에 관한 개념 필요 없지. 네. 그지? 다람쥐는 그냥 본능적으로 얘가 나뭇가지인 걸 알아. 또는요, 나무의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 concept of branch, nowhere, concept of tre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건 not, nowhere 동그라미 치세요. not A, nowhere B 이런 뜻이에요. 네. 의미가 뭐냐면 A도 B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A도 B도 뭐뭐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람쥐는요, 가지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무의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아. 이게 나무고 이게 가지 필요 없어. 그냥 it might be enough, 충분할 겁니다. for her to have, for example은 앞에 넣어도 되니까 묶어버려요. 자, it might be enough, 충분할 겁니다. it 쓰세요. 가짜 주어. 오케이. 그럼 진짜 주어는 여기서부터. to have the ability to think in images. 요게 진주어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다시 갈게.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어떤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이미지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했지? 네. 이해하셨어? 그럼 이건 왜 들어갔을까? for her 요거. 자, for her to have 이렇게 for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연속해서 나오면 네. 우리가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it, for, to 이렇게. 네. 그래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it, for, to 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어처럼.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그래서 그녀가
가지는 이런 의미. 됐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충분할 거예요. 그녀가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가주어 얘가 뭐라고? 후어명사. 네. 이거 뭐라 그런다고? 그냥 부르고 뭐가요? 아, 네. 어떻게 해석한다고? 주어처럼. 그래서 그녀가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지를 그리면서 상상하는 생각하는 능력. 됐죠? 이미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하는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람쥐는. 또 이미지를 가지는 게 뭐냐면 만들어 보는 거라고요. 이걸 그래서 동격이라고 그러고 부연 설명이라고 합니다. 부연 보충 설명.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보충 설명입니다. 오케이. 뭘 부연 설명하고 뭘 보충 설명하냐면 make a mental map 정신 지도를 가지는 거죠. of the tree 나무의 정신 지도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요. 그녀가요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미지 안에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나무의 정신 지도를 가지는 거죠. 이미지 안에서 가진다라는 건 머릿속에 나무의 정신 지도가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Where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ads. 잘 들어. 여기서 where는 뭘 꾸미냐면 이 정신 지도를 꾸밉니다. 이렇게. 정신 지도가 뭐냐 이거야. 머릿속에 있는 정신 지도가 뭐죠? 이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런 걸 관계부사라 그러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시험 대비 시간표 확인했어요? 엄마. 자, 오케이. 갑니다. 자, 그녀가 나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다시 정신 지도가 뭐냐? 그녀가 상상하는 할 수 있는 지도예요. 오케이. 그리고 시도해보는 거죠. 다른 루트, 경로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가지로 갈 때 내려가서 갈까? 점프해버릴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왼쪽으로 돌아갈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정신지도. 이걸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is doesn't imply 이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imply가 암시, 함축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암시하거나 함축하진 않는다. 대절을요. 됐죠? This doesn't imply 암시하거나 함축하진 않아요. 대절을. Squirrels lack concepts. 다람쥐들이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암시하진 않아요. 됐지? 이것이 암시하진 않아요. 대절을. 단지 대절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뭘 암시하는 거냐면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그들이 오케이? 이런 개념들이 됨이야. 개념들을 필요로 하지 They don'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This doesn't imply that squirrels lack concept.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구체적 형태의 콘크리트 기억나? 추상적의 반대말?
abstract의 반대말. 얘가 추상적인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위해서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지는 않다. 여기서 this가 뭔데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는 데 있어서 굳이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다람쥐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to be 얘는 동사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be able to say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뭘 말해요? 대절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뭘 말해? 대절을 말한다 이거죠. 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거야.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줘야만 해. 됐죠? 뭘 보여줘야만 하냐면 not just A but also B예요. 이게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아요. 이거는 뜻이 뭔지 알아요? A뿐만 아니라 B 이런 의미거든요. 됐죠? 다시 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돼. Not just, not only A뿐만 아니라 B를 보여줘야 돼. A 내용이 뭐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y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t only A 자리에 대절 들어갔죠. but also B 자리에도 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런 걸 병렬 구조라 그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글이죠. 동물의 비개념적 사고 가능성.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것. 그 예로 다람쥐. 그 예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가는 다람쥐의 그냥 사고. 비개념적 사고. 됐죠? 이리 와. 녀석 갑니다. 보시죠. 자, cartilage 이게 연골이야. 연골은 그냥 생김새. cartilage 이는 extremely important 매우 extremely가 매우 극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 하잖아. 되게 엄청 스릴이 넘치는 극한의 스포츠. 이게 극도로라는 의미예요. 연골은 매우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무엇의 기능? joint 이게 관절이거든요. 자, 관절은 뭐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 관절이죠. 그쵸?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연골이에요. 특히 무릎에 연골이 있어. 근데 자, 다리를 많이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연골이 닳아. 닳으면 어떻게 돼? 뼈와 뼈가 부딪혀.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고 너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연골이 닳아가지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거나 연골을 보충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특히나 자, 연골은 매우 중요해.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관절에 됐죠? 특히 그 조인트가 bears weight 무게를 견딘다, 지탱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that은 그란 뜻이에요. 그 관절이 무게를 if 견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연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관절이 특히나 그 관절이 무게를 견딘다면 당신의 무릎처럼 우리의 무릎은 나의 무게를 완전히 지탱하는 거 맞죠? 오케이. 연골은 겁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관절에 특히나 그 관절이 무게를 견딘다면 너의 무릎처럼. 자, 또 나왔어. 상상해봐라. 아주 잠시 상상해봐라. 대절을 상상해봐라 이거예요.
오케이? 상상해봐라. 대절을 상상해봐라. 당신께서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as you walk down the street. 자, 보겠습니다. 다시 상상해보자. 잠시 동안 당신께서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내면의 작동은 지금 들여다보는 거야. 여기를 너네들이 들여다본다고 상상을 해봐,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어깨 관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고 상상을 해봐. 됐죠? 오케이. 뭐 할 때? 당신이 walk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당신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당신의 왼쪽 무릎에 내면의 작동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봐, 이 말이야.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왼쪽 무릎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희들이 들여다본다고 상상을 해봐. 이해하셨죠? 상상하는 거 머릿속에 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케이. 자, 우리 걷는다라는 건 뭡니까? 자, 왼쪽으로 디뎠죠. 그러면서 이 무게를 왼쪽이 버티죠. 그리고 이렇게 디디면서 무게가 어디로 가요? 오른쪽 무릎으로 가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절은 번갈아가면서 무게를 견디고. 맞아? 팔은 어때?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막 들어. 그러면 여기 동시에 쓰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날씬해서 한 손으로 들어. 그죠? 이 손으로 들었다가 던져. 공이라고 치자. 자, 공을 여기다가 뒀다가 던지면 이쪽으로. 그럼 여기 연골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 무게를 버티지. 무게를 버텨야 되잖아. 무릎 관절, 어깨 관절이 다 무게를 버티는 거야. 이해하셨어? 가보자. 자, 당신의 왼쪽 무릎에 내면의 작업을 들여다본다고 상상을 해보자. 당신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당신이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야. 당신이 당신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shift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전환. 바꾸는 거야. 컴퓨터에 Shift 키 있잖아요. 저기 그 타자기. 그게 전환 키야. 그거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 밑에 골뱅이가 찍힌다든지 막 그래요. 위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당신의 무게를 왼쪽 무릎에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움직일 때 압박이요. 당신의 왼쪽 무릎에 주어지는 압박이 is released. 이게 뭐죠? 압박이 풀려난다. 압박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전환할 때 왼쪽 무릎에 있던 압력이나 압박이 줄어든다. 해방된다. 풀어진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풀린다 정도로 해석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이 당신의 무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rom A to B라고. 이것도 from A to B야. 맞죠? A에서 B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압박이 풀린다. 이렇게. 졸려. 위는 잠꾸러기. 계속 주무세요. 자, 곰처럼 그냥 동면하십시오. 자, 아무튼 잠만 자보시. 자, 연골은 in your left knee, 왼쪽 무릎의 연골은 then drinks in, 들이마시는 겁니다. 들이마셔요. 그게 뭐냐? 뭘 들이마셔? synovial fluid. 이게 뭐냐면 연골에 있는 그 윤활액. 연골에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뭐죠? 허리의 관절과 관절 사이에 액체가 들어가 있어. 요게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 게 허리 디스크예요. 이게 눌려가지고 보통 허리에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허리 척추가. 정확하게 그리면 척추뼈 이게 뼈인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요 윤활액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바깥으로 얘가 살짝 삐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신경 얘를 건드리면 그게 디스크예요. 윤활액이 삐져나와서 허리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평상시에 스트레칭 이거를 쭉쭉 늘려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요. 네, 갑니다.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무릎뼈라고 쳤을 때 무릎뼈라고 칩시다. 그럼 무릎뼈와 뼈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다리비라고. 오, 잘 그렸어. 이씨.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무릎 관절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요게 무릎 관절이고요. 요게 요 사이에 윤활액이 들어가 있어요. 윤활액. 되셨어? 윤활액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요거 불필요한 요거는 지워져. 오케이? 윤활액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골은요,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윤활액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눌리면서 윤활액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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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렇게 되는 거야. 들이마시는 건 뭐죠? 얘와 얘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윤활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에서 어느 쪽 다리로 가요? 오른쪽 다리로 가죠. 그럼 왼쪽에 압박을 받겠지. 왼쪽 다리가 압력을 받겠지. 이게 압력을 받아. 그럼 이게 수축됐겠지. 그지? 왼쪽이 이 상태야, 지금 이 상태. 그럼 왼쪽 무릎에 있는 윤활액이 수축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무게가 이리로 가지.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윤활액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안으로. 그걸 마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윤활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되셨어? 네. 하면서 안으로 쑥 들이마신다. 됐어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좁아져 있다가 넓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윤활액이 쑥 들어온다. 그거를 드링스라고 표현했다고.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갈 때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과 연골 사이가 넓어지면서 윤활액이 들어오고, 그러면 반대로 이거 오른쪽 무릎이라고 칠게요. 이 오른쪽 무릎, 이 오른쪽 무릎이에요. 얘는 연골과 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붙어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무게를 일로 무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요 연골이 밖으로 툭툭 삐져나오겠죠. 이해하셨어? 아까 내가 이게 무릎 연골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기 윤활액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윤활액이 있는데 좁아지면 윤활액이 밖으로,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으로 윤활액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차이가? 얘는 좁아요. 무게를 꼭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골과 연골이 좁아지면서 윤활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이건 드링크가 아니라 뱉는 거죠. 근데 얘는 뼈와 뼈야. 이게 알았지?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관절이잖아. 이 사이에 윤활액이 들어가 있다고.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요게 압박을 받으면 윤활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근데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윤활액이 쑥 들어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drinks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신다. In much the same way that a sponge soaks up liquid. 잘 들어. 상당히 똑같은 방식으로 뭐랑 똑같은 방식으로? 스펀지가 soaks up 하면은 흡수하다. 뭘 흡수합니까? 리퀴드 뭐죠? 액체. 물 맞아요. 액체예요. 액체. 자, 여기 봐봐요.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셨나요? 오케이.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이런 윤활액을 들이마신다. 됐나?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When put in water. 물 속에 put. 여기 써 쓰세요. It is. 생략됐어요. 그래서 물 속에 이게 넣어졌을 때란 뜻입니다. 물 속에 넣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속에 넣어졌을 때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흡수한다. 됐죠? 자, 이제 당신이요, another step,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어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봐. 선생님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무게중 이렇게 되면은 좁아져요. 연골액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게 다시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넓어지면서 윤활액이 다시 들어가는 거. 됐어? 오케이. 가자. 그리고 transfer, 이동시킨다. 무게를 back, 어디로? 당신의 왼쪽 다리로. 됐죠? 무게를 back onto your left leg. 당신의 왼쪽 다리로 무게를 이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transfer. 이게 이동시키다, 전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다시. 당신이 또 다른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무게를요, 이동시켜요. 어디로? 당신의 왼쪽 다리로. 자,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 다리 연골이 물을 훅 들이마신다 그랬어. 그러다가 다시 가면 눌리겠지? 오케이? 갑니다. 그럼 much of the fluid, 윤활액이 상당히 많은 윤활액이 squeeze out of the cartilage, 연골에서 이게 squeeze out of라는 것은 무엇에서 squeeze 빠져나간다. 맞아. 밖으로. 여보? 죄송합니다. 연골 밖으로라고 해야 되겠다. 됐죠? 이해하셨어? 이러한 스퀴징, 짜버리는 거예요. 짜다. 스퀴즈 짜다인데 압착이라고 지금 되고 있어요. 압착. 압착은 뭐예요? 이렇게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네. 윤활액을 무게가 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다 무게가 다시 전환되면 이해하셨죠? 이러한 압착. 무엇의 압착입니까? 윤활액의 압착이 into, 이거는 어디로 또는 여기서는 어디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안으로, 얘는 밖으로. 카틀리지는 연골. 그러니까 연골 안으로 들어오거나 연골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얘들아, 우리 자동차도요, 이게 엔진이 6기통 뭐냐면 이게 이게 6개가 있는 거예요. 땡땡땡땡 이게 돌아가면서 나사를 회전시켜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면 막 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엔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6개의 펌프가 계속 펌프질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걸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의 엔진에도 윤활유를 집어넣거든. 윤활유. 맞아요. 이게 관절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쑥쑥쑥 할 때 들어갈 때 옆으로 퍼져주고 나올 때 다시 모이고 이게 돼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압착이 관절 윤활액의 압착이 윤활액이잖아. 자동차는 윤활유. 그쵸? 얘가요 안으로 밖으로 연골 안으로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와줍니다. 이것이 반응하도록. 오케이? To the off and on pressure of walking. 됐나요? 여기서 이시 뭔데용? 연골이에요. 오케이? 연골이 반응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off and on pressure. 자, 이거는 압력에서 벗어나는 거고 on은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걷는 행위에 걷기의, 여기 보세요. 걷기의 압박을 가하거나 벗어나는 것에 반응하도록 돕는다. without, 무엇 없이, breaking under the pressure, 깨지는 것 없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깨지지 않고. 압박에서도 관절이 깨지지 않고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에 압력을 가하거나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윤활유가 제대로 관절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무릎 관절의 역할이고, 맞죠? 무릎 관절과 관절 사이의 윤활액의 역할이에요. 맞나요? 네. 무릎 연골의 기능과 중요성, 그 다음에 윤활액 기능과 중요성, 그래도 돼요. 무릎 연골 그리고 윤활액의 기능과 중요성,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셨나? 오케이. 민지야, 일요일날 3시 반에 보강 있다. 일요일 3시 반에 보강 잡았어. 시간이 너무 모질라. 영어요? 일요일날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2시간 할 거고 모의고사 끝내고 새 모의고사 들어갈 거야. 네. 오케이. 자, 37, 8번 가겠습니다. 문장 삽입이에요. 쓰세요. 노래를 통한 아동의 도덕성 자발적 형성. 도덕성 자발적 형성.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의 도덕성을 자발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런 글이래요. 네. 10만. 비싸요. 자, 아무튼 노래를 통한 아동의 도덕성 자발적 형성. 잘 안 나와요. 근데 빨리 이게 빡빡해요 조금. 아무튼 다 썼나? 네. 자, 피아젯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서양의 교육학자거든요. 피아젯. 이 사람은
argued, 주장했다 이런 글이에요. 피아제는 주장했다. 대절의 내용을 아이들의 이해. 무엇의 이해일까요? 도덕성에 대한 도덕성의 이해가 무엇과 같다 이런 뜻이야. like 무엇과 같다. 그들의 이해와 같다. of those water glasses 물잔들에 대한 이해와 같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이들이 도덕성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들이 물잔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몰라요. 이걸 중간에 있던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돼요. 물잔들, those water, 그 물잔들. 그럼 여기 those는 대명사거든. 그러니까 물잔 얘기가 어디서 나와 있나 봐. 물잔 얘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물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뒤에 어디에 넣을지 찾아야 돼요. 1, 2, 3, 4, 5번 중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찾는 글입니다. 다시 갈게. 피아제는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성의 이해는 물잔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땡땡 나왔어요. 다시 말해. 즉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cannot say 말할 수 없다. 대절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it 뭘까요? 도덕성. 도덕성이라는 것이 is innate는요 타고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타고났다라는 것 또는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라는 것 직접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갈게요. 피아제는 주장했다. 아이들의 도덕성의 이해가 뭐와 같다? 그 물잔들의 이해와 같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 타고났다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다. 됐나요? 피아제는 똑같은 양의 물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두 개의 다른 물잔에 집어넣었어요. 됐죠? 피아제는 똑같은 양의 물, 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물잔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큰 narrow glass, 크지만 좁은 글래스. 그리고 wide glass, 넓은 글래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크지만 좁은 물잔, 넓은 물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여기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못 그려서 죄송한데 얘네 두 개는 물의 양이 똑같거든요. 맞죠? 얘나 물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요 커피숍에서는 어떤 잔의 물을 마시죠? 그치? 아니면 먹으자. 그치? 대접에다 마시진 않죠. 대접에다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자 갑니다. 그래서 1번 물잔 2번 물잔이에요. 이해하셨나? 이게 이거예요. 크고 좁은 물잔, 얘는 넓은 물잔. 그리고 나서 자 as크가 나왔는데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수반하잖아요. 그럼 이건 요청했다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청한 겁니다. 과거 시제니까 요청했다겠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요청했다. 뭐 하라고? 비교하라고. 이 두 개의 물잔들을 비교하라고 아이들에게 요청했어요. 됐죠? 이해하셨어? 다시. 너네들한테 내가 이 두 개의 물잔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비교해봐라고 요청을 한 거야. 됐죠? 민지야, 서연아 이거 어때? 비교해봐 하고 요청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죠. 몇 살 미만이죠? 6, 오케이. 6, 7살 미만. 죄송합니다. 자꾸 메시지가 와서요. 죄송합니다. 짜증나게 할래? 핸드폰이 완전 야, 시간표 일정. 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자, 위민지. 이름이 이쁜데? 류서연. 이쁜데? 자, 갑니다. 6, 7살보다 어린 아이들은 말해요. 대절을 선생님, 톨, 네로우, 글래스가 홀드,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물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애들은요. 얘가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톨, narrow glass now hold. 이게 뭐냐면 담는다, 보관한다, 가진다라고 해석하세요. 담는다, 더 가진다, 더 많은 물을 담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level is higher, 높이가 더 높기 때문이죠. 요게 더 높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걸 골랐다고? 물이 어떤 게 더 많다고? 이런 이게 레벨이에요. 높이. 레벨이 더 높기 때문이죠. 요거를 우리가 레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레벨이라 그런다고. 그럼 얘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1번을 고릅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요 figure out the conservation of volume. figure out, 알아낸다, 이해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알아낸다, 이해한다. conservation이 보존이거든요. 보존. 무엇의 보존? 부피의 보존.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아낸다 이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알아냅니다. By playing, 놀이를 함으로써.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봐봐. 어떻게 물 갖고 노냐면, 자, 선생님이 얘들아,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담아봐 라고 이 넓은 이거를 줘본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또 얘들아 이거를 여기다가 담아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물에 이게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우와 이럴 수가, 똑같네 이렇게. 이게 부피 보존이죠. 부피가 똑같다라는 거죠. 볼륨이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의 보존 개념을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중심 소재는 부피 보존이에요. conservation, conversation 아닙니다. conservation이잖아. 그치, 스펠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중심 소재는 그 부피 보존 됐죠? 그리고 나서 피아제는 주장했다. 아이들의 도덕성의 이해가 바로 이 두 개의 물잔의 이해와 똑같다. 그럼 두 개의 물잔 얘기가 끝났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큰 물잔, 넓은 물잔에 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3번에 집어넣어야 된다. 오케이? 오히려 이것은 self-constructed. 오케이? self-constructed. 스스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동으로 스스로 구성된다. 즉 얘들아, 도덕심이라는 거, 모럴리티라는 것은 스스로 구성이 되더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뭐 하면서 놀면서란 얘기죠. 그럼 이게 이식 도덕성입니다. 이식 모럴리티 어디 있죠? 아이씨, 써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이게 다른 아이들이거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뭐 하면서 뛰어놀면서 스스로 구성이 되더라. 도덕심이라는 건 애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물잔 갖고 막 놀면서 부피가 똑같네라는 걸 깨닫듯이 도덕성이라는 것도 애들하고 놀면서 깨닫는다. 어떻게? 내가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해 이렇게. 이게 양보잖아. 그쵸? 먼저 타세요. 양보잖아. 그치?
너랑 나랑 소꿉장난하는 거야. 우리 부부야. 겁나 사야. 맨날 싸워. 딸이야. 알았지? 자, 딸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화내기. 막 이런 놀이를 한다고 치잖아. 놀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싸움은 아빠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도덕성이지. 맞아, 틀려.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그게 도덕성이지.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도덕성을 깨닫는다. 자, 갑니다. 그러니까 taking turn 이게 뭐냐? 순서를 취하기. 나 한 번 하면 너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이게 순서하는 거잖아. 그게 taking turns예요. 순서를 가지기. 순서를 가지기. 순서를 가지기예요. 어디에서? In a game. 게임에서 순서를 가지기. 여러분 잘 들어. 요거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 쓰세요. 동명사 주어라서 동명사 주어. ing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이거 우리가 동명사라 그러거든. ing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명사라 그러거든요. 동명사는 단수. 그래서 동사도 단수, 수일치. 이해하셨나요? 네. taking is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를 취하는 것은 is like pouring water. 물을 붓는 것. 물을 붓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 이런 뜻이고 같은 이란 뜻이거든. 무엇과 같은 like는요. 물을 붓는 거예요. back and forth가 뭐죠? 왔다 갔다. 앞에서 뒤로. 즉, 잘 봐 얘들아. 여기 봐.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이게 back and forth야.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이해하셨어요? 그게 왔다 갔다 앞뒤로 물잔과 물잔 사이에서 물을 왔다 갔다 붓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 너무 힘들어요. 요것만 하고 맞춰줄게. 알았지? 일요일에 이거 끝내고 얘들아 40번까지 하니? 41위 우와 맞아 40번까지 41, 2까지네. 토요일날 무조건 끝내고 새거 들어가야 돼. 자, 일요일날 가자. once 일단 아이들이 5살에서 6살의 나이에 도달하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once는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란 뜻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도달하면 5살에서 6살의 나이에 도달을 하면 then playing games. 자, 게임을 하는 것은 그리고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문제를 해결하다. 그렇게 보세요. working things together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됐어요?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됐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써두셔야 돼요.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문제를 해결하다. 오케이?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도달하게 되면 5살에서 6살의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게임을 하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됐죠? 얘도 주어, 얘도 주어. 이해하셨죠? 도와줄 거다. 그들이 배우도록 이렇게 돼요. help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to learn도 됩니다. help는 둘 다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자, 일단 아이들이 5살에서 6살의 나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도와줄 겁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을 뭐에 대해서? fairness 공정함에 대해서 far more effectively 훨씬 더 효과적으로 than any teaching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
보다. 되셨죠?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다시 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여섯 살쯤 되면 게임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공정함. 그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죠.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놀이하면서 함께 문제풀이 하면서 놀이 함께 문제풀이 얘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배우기보다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 놀이를 통한 아동의 도덕성 자발적 형성. 됐죠? 놀이 또 문제풀이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 이렇게 이것도 써두세요. 문제풀이를 놀이와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동의 도덕성이 자발적으로 형성돼요. 그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